그럼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더러운 세탁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 세탁기 그거로 얘기합시다. 수동으로 하면 돼요. 수동으로 수동으로 물 받을 수 있죠. 급수 받아가지고 물 많이 받아서 옷을 넣고 물 받아가 쭉 가 물 철렁철렁하게 유리창에 물이 막 보일 정도로 해가 옷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고 수동으로 한번 살짝 한번 딱 돌리면은 물이 많으면 옷을 못 걷고 올라가요. 물속에서 그냥 철렁철렁하고 있다고. 물속에서.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그러니까 계속 돌리면 안 돼요. 한번 철렁철렁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도 옷은 10개, 20개 정도 잡아 엮고 한 바스켓 반까지만 옷 넣고 철렁철렁 할 수 있도록 돌려줘요. 똑같이 하면 돼요. 손으로 빨 때는 한 점 한 점 빨 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 넣고 돌리면 안 된다. 물의 양이 고수위라 합니다. 고수위. 그 나머지 뒤에는 똑같아요. 헹굼할 때 물량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무조건 아쿠아 세탁은 물이 많아야 돼요. 옷은 그러고 기계가 올라가서 옷을 한 바퀴 들고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후가공하고 달미하는 건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뭐는 끝났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뭐지? 손빨래 하는 거, 기계 세탁하는 거 다 얘기했으니까. 세제도 얘기했고, 세제는 아쿠아숍보다 파워풀 나오기 전에 아쿠아숍이라 했거든요. 파워풀, 지금 파워풀이 월등합니다. 아쿠아숍도 좋은데, 파워풀로 쓰세요. 파워풀 여러분 다 쓰고 있으니까. 파워풀 따라올 세제 없습니다. 써보시면 알지만. 그렇다고 알칼리 세제보다 때는 잘 나간다. 그건 아닙니다. 때 나가는 건 알칼리 세제 최고예요. 근데 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때도는 빼지만은 그건 달라요. 파워풀 세번이지. 이겁니다, 이거. 자, 지금부터는 실크는 어떻게 빨아야 될까? 자, 첫째, 실크는 기계 세탁 안 됩니다. 실크는 손 세탁해야 됩니다. 실크를 기계가 돌릴 만큼 양이 많지 않잖아. 실크는 자, 어떤 거냐? 첫째, 넥타이. 그 다음에 실크 머플러. 그 다음에 한복. 실크 한복. 그럼 실크 브라우스. 이런 것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실크 색깔이 여러 가지 혼합된 거 있죠. 여러 가지 혼합된 것들은 물론 됩니다. 물세탁 됩니다. 근데 좀 안전을 보장, 물론 내가 지금부터 이거는 100% 실크는 100% 안 빠진다 소리 안 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대로 하면은 물은 하나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데 굳이 색깔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노랑 막 혼합된 거 그거는 굳이 드라이클린 하시고 그냥 하나의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거 빨강이 전체든지 흰색이 전체든지 청색이 전체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실크 세탁은 무조건 찬물입니다. 무조건 찬물이면 어느 정도 찬물이야. 손을 넣었을 때 요즘 있죠. 요즘 온도 한여름에는 수돗물 틀어도 수돗물은 온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수돗물 틀었을 때 그냥 찬물에다가 이거는 색동 봉견 한복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실크입니다. 봉견하고는 달라요. 봉견하고 일반 실크하고는 달라요. 봉견과 실크 차이점 좀 더 얘기할 거니까. 일반 실크 매끌매끌한 거 있죠. 보들보들한 거. 자, 요거는 할 때 찬물에다가 세제를
칼라 브라이트. 칼라 브라이트. 산성세제. 실크 전용 세제입니다, 이거. 산성세제입니다. 유일한 세제가 여러분 알고 있기는 세제는 알칼리 세제, 중성 세제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산성 세제입니다. 색깔도 빨개요, 이게. 실크 전용 세제인데, 이 세제를 가지고 세탁을 하게 되면은 색이 안 빠집니다. 실크는 찬물에 세탁하다 보니까 때가 안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칼라 브라이트는 때도 잘 빠지고 색깔은 안 빠집니다. 때도 잘 빠지고 색깔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는데, 실크는 손세탁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절대 비비면 안 됩니다. 비비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좀 이물질을 묻었는데 좀 비비고 싶다 이러면 원단과 원단을 두 개를 마찰 시키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원단과 원단을 이렇게 서로 잡고 비비세요. 살짝.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단과 원단을 이렇게 잡고 때가 있는 부분에 좀 지우고 싶다 이러면 살짝. 그렇게 하면은 때가 빠집니다. 그리고 자, 실크는 헹굼을 한 2번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색깔 있는 실크들을 보면 물에다가 물어 해가지고 색이 안 빠진다는데, 실크도 계속적인 드라이 클린 하는 거 있죠. 물세탁을 한 번이라도 물세탁을 했는 것들은 색이 그렇게 이 칼라 브라이트 넣어가지고 물에 담그면 색이 하나도 안 빠지고 물 색깔은 그대로 투명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물 맛보는 거, 물 맛을 처음 보는 실크. 왜 실크는 평생 지 원단으로 생겨가지고 지가 없어질 때까지 물 맛을 못 봐요. 드라이클리닝만 계속 하거든. 세탁소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드라이클리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염색을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염색을 할 때, 염료가, 다 떨어져 나가지 않고, 100, 3%가 더 붙어 있어요. 요거는 드라이에서는 안 빠집니다. 계속 붙어 있어요. 요게 물에 한번 하면은 빠져나와 보거든. 그럼 물 색깔이 변해. 빨간 거 바르면 빨간색이 나와. 그러니까 천물이라는 거예요, 천물. 근데 그게 이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그렇게 불안할 때는 뭘 써야 되겠어요? 이염 방지제 있잖아요. 스카이 002. 1이 아니고 2. 그걸 조금 세제에다가 첨가를 하시라고. 실크를 물에 빤다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전국에 있는 세탁업자들이 다 볼 거예요. 실크를 왜 물에 빨아? 드라이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러운데 어떡할 거야? 더럽고 수용성을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음식물을 묻다가 김치국물을 튀었다. 김치가 많이 묻어있다. 뭐 콜라를 갖다 쏟아붓다. 커피를 완전 쏟아붓다. 어떡할 거예요? 기름에 나갑니까? 죽어도 안 나가요. 드라이에서는 안 나갑니다. 물에 빨아야 돼. 한 점 한 점 튄 거는 얼룩배기로 뺄 수 있지만 전체 쏟아붓는 건 어떡할 거예요? 뭐 결혼시장 가서 뭐 엎었다. 특히 한복 그런 것들은 무조건 물에 안 나가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물에 따야 돼. 그래서 첫째 찬물에다가 칼라 브라이트에다가 색깔 있는 것들은 스카이 001을 조금 넣고, 조금은 얼마냐? 소주잔을 한 잔 넣으면 돼요. 조금 하는 게 소주잔을 한 잔 넣고, 헹굼은 2번 정도 하시고, 후가공. 자, 후가공인데, 부드러운 실크 있죠? 부드러운 실크. 봉견 아니고, 뻣뻣한, 실크라도, 뻣뻣한 실크는 봉견이에요. 한복지. 그 말고, 부드러운 실크들은 거기다 무조건,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가지제 넣으면 안 됩니다. 가지제 넣으면 얼룩색입니다. 가지제는 지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직에는 쓰시지만 실크는 쓰면 안 돼요. 그게 뭐 써야 되냐? 에비스 광 실리콘만 쓰시라고. 헹굼할 때. 에비스 광 실리콘.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돼요. 넣게 되면은 실크가 광택도
물에 들어가면은, 뭐든지 물에 들어가면 광택이 약간 죽거든요. 그럼 광택도 살아나고, 그러고 실크가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나서, 자, 실크가 주름이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실크 주름이 잘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생깁니다. 자글자글하게 생겨요. 그 잔주름이 엄청나게 생겨요. 어떻게? 실크 브라우스를 물에 빨았는데 탈수를 했어요. 짜글짜글해. 그거는 그대로 말려가 나는 다른 일 하면 희까리집니다. 어떻게? 그거는, 자, 인체 프레스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인체 프레스. 인체 프레스에 보면 옆에 바람 조절하는 게 있어요. 강, 약, 중. 그죠? 강, 중, 하. 돼 있죠? 하로 놓고, 바람 제일 적게 나오게 하로 놓고, 그 다음에 이 인체 성형기가 보면 남자 체격에 맞춰놓기 때문에 덩치가 커요. 어깨도 크고. 그러면 줄이세요. 줄이고, 밑에다가 허리 줌에다가 그걸 잡으세요. 허리 줌에 못은 넥타이 하나 묶어라. 묶고 실크 브라우스 그으세요. 걸고 열풍 내세요. 빵 찌세요. 그러면은 한 30초 정도만 하면은 브라우스 실크가 싹 말라요. 마르면서 싹 다림질까지 다 끝납니다. 굳이 뭐 다림질 할 필요도 없어요. 해보신 분, 이거. 해보신 분, 맞죠? 그러면 다림질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쫙 마르면서 옷이 차분하게 나옵니다. 반질반질하게. 빠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크는 후처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잘못하면은 잔주름 생겨놓으면 다림질을 아무리 달아도 이게 나중에 주름이 있어가지고 물에 빤 게 표가 나요. 물에는 빨았지만은 물에 빤 표가 안 나야 돼요. 아쿠아 세탁은 잘하나 못하나 뭐냐면 물에는 빨되 물에 안 빠른 듯한 느낌. 이게 아쿠아 세탁이에요. 그럼 넥타이는 어떻게 빨까? 넥타이. 제일 많은 넥타이. 넥타이는요,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오성 케미칼, 오성에 보면은 넥타이 세탁망이 있어요. 망 없으면은 그냥, 없으면은 접어서, 넥타이를 접으세요. 딱딱딱 접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정도 접으면 네 겹이 되죠. 그대로 접고, 물 속에 넣고, 세전 똑같아요. 넣고, 손을 넣고 이렇게 착착착착 치세요. 이거 흐트러지면 안 돼요. 넥타이는 뒤에 보면은 그 박음질을 미싱으로 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손뜨개질을 다 해놨다고. 이거 움직이다가 터지 나오면 안에서 뭐 햇바닥 같은 거 나옵니다. 알죠? 안에 신이 나와가지고 날라가거든. 골치 아프세요. 그러니까 딱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물속에서 계속 박수 치라고. 요 사이에다가 손 사이에다가 넥타이를 넣고 톡톡톡톡톡톡 쳐주라고. 그리고 헹굴 때도 마찬가지. 살랑살랑살랑하고 그다음에 또 탈수는 어떻게 했냐? 탈수기 돌리면 큰일 나요. 수건을 놓고 넥타이 밑에 수건 큰 거 한 장 놓고 넥타이 놓고 위에 또 수건 하나 덮고 꾹꾹꾹 눌러라. 꾹꾹꾹 누르세요. 됐죠? 그냥 그대로 말리면 안 돼요. 옷걸이 딱 걸어가지고 스팀을 싹 주라고. 스팀을 대지 말고 스팀을 쫙 주면 이게 넥타이가 딱 붙어있는 넥타이가 싹 살아나요. 넥타이 꽉 누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넥타이 막 다리를 꽉 다리는데 그거 완전 촌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넥타이는 보호해야 돼요. 아시겠죠? 보호하게. 그러니까 그래야 살아있어야 돼요. 그 스팀 주면은 싹 살아나니까 그대로 옷걸이를 그대로 말리세요. 할 수 있겠죠? 아주 디테일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넥타이, 근데 넥타이 공짜로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안 돼요. 넥타이 넥타이를 만약에 물세탁 한다면 최하 10,000원 받아야 돼. 최하 10,000원.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 클리닝만 해도 넥타이는 3,000원 받아야 돼. 3,000원. 넥타이 비싸요. 물론 싸구려 넥타이도 있지만 싸구려 넥타이 뭐 폴리로 된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래도 1,000원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 공짜로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고 나면 물을 줘야 돼. 근데 폴리나 같은 거는 폴리라도 세탁기 돌리면 안 돼요. 넥타이는 무조건 손세탁 고르시고. 자, 근데 한복 제일 어려운 걸 내가 한번 할게요. 색동 조거리, 봉견 색동 조거리. 봉견 아시죠? 봉견 딱딱한 거, 실크인데 딱딱한 거. 근데 왜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실크인데 왜 실크가 부드러운 실크가 있고 딱딱한 실크가 있을까?
풀을 해서 딱딱할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누에 꼬치가 있어요. 누에 꼬치. 누에 꼬치에서 보면 실이, 뭡니까? 애벌레, 누에 꼬치에서, 또 꼭문에서 실이 쫙 나와요. 실이 쫙 나오는데, 그 실이 나올 때, 실이 매끌매끌하게 잘 나와야 돼. 잘 나오게 하려니까, 그, 세라실이라고 하는 분비물을 누에 꼬치가, 누에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 실 위에 세라실이 쫙 붙어 있어요. 그 세라실이 뭐냐면 기름입니다. 윤활유. 실이 쫙쫙 뽑혀나오게 해서. 그러면 그 기름이 딱 포개져 있어요. 그럼 그대로 보면은, 누에 꼬치에서 실이 나왔을 때 실이 부드러울까요? 실이 뻣뻣할까요? 아, 생사, 그러니까 생사. 여러분들 생사 봤어요? 하얀 누에 꼬치에서 실 뽑아나는 거. 보면요, 실이 뻣뻣해요. 또 무슨, 그 대나무, 짝짝짝 잘라놓은 것처럼 뻣뻣하단 말이야, 실이. 그 왜 그럴까요? 세라신이 위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세라신을 제거 안 하고, 세라신을 제거 안 하고, 그대로 그 실로 가지고 옷을 만든 게 봉견 한복이에요. 봉견 한복. 그러니까 뻣뻣해요. 뻣뻣한 게. 근데 그 세라신을 제거한 거야. 일반 여러분들 부드러운 실크 있죠. 자, 세라신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강알칼리, 가승소다로 가지고 녹입니다. 가승소다 아시죠? 양잿물. 양잿물에다가 실 닦아봅니다. 그러면 그 비닐, 실 위에 있는 기름이 싹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뻣뻣하던 게 보들보들해져요. 그걸 빼가지고 실을 짠 게 뭐겠어요? 실크 머플러라든지 실크 브라우스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보면요, 이게 있어요. 세라신을 제거했다는 거는 기름이 없잖아, 실에. 기름이 없고, 그러면 염색을 할 때, 담궜을 때, 기름이 없으니까, 실 주변에 기름이 없으니까, 염색약이 실 속으로 잘 파고들어가요, 안 파고들어가요? 잘 파고들어갑니다. 그럼 염색 결례도가 높다는 거야. 실 속으로 물감이 쫙 빨리 들어가니까 염색 결례도가 높다. 그러면 일반 부드러운 실크들은 염색 결례도가 높다. 그런데 그 세라신을 제거하지 않은 봉견, 한복지들은 세라신에 이 기름이다 보니까 피막을 입고 있잖아. 가에 기름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그대로 염색을 했단 말이야. 염색을 하니까 염료가 속으로 완전히 깊숙이 안 파고들어가고 어정쩡하게 붙어 있어요. 자, 이게 염색을 했는데도 염료가 완전 고착이 안 돼 있어. 어떻게 돼요? 꺾으면 어떻게 돼요? 한복지를 꺾었다. 빨간 한복을 예를 들어서 완전 꺾었다. 딱 꺾었을 때 휘깔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휘깔이에요. 그러면 뭐 세라신이 꺾이고 보니까 그 속에 염색 안 된 부분이 튀어나오니까 허옇게 보이는 거야. 그럼 자, 한복, 우리 여러분들 기능사 시험 쳤죠? 세탁 기능사 시험. 치면은 한복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거. 다리미로 옷을 달아요. 한복 치마.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들어야 하는 거야. 꺾이지 말라고. 꺾이면 그 부분이 튀까리지니까. 그럼 다리는 순간 뭐가 돼요? 옷에 묻어있던 오염물질이 옷에 탁 들어붙어가 고착이 돼버려. 때는 하나도 안 빠지는 거야. 거기 한복 기능사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복, 실크에서 제일 어려운 봉견 한복의 색동 조거리, 색깔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잖아. 한 원단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이거를 물에 빤단 말이에요. 빨면 안 돼! 빨면 물 빠지고 날라. 완전 뭐 이염되고, 뻘겋게 하얀 데가 하얀 게 노는 데가 뭐 개판 대뿐다고. 특히 애들 돌복, 애들 돌복 보면 색동 조거리 많이 입히잖아. 이거 근데 애들 그거 입고 막, 케이크도 묻혀놓고 막 젖도 토해놓고 막 어쩔 거야 이거. 기름에서 죽어도 안 빠져. 물이 빨아야 돼. 어떻게 빨까? 똑같아요. 자, 이거 빨 때는 얼음물을 써야 돼. 얼음물. 찬물이 아니고 수돗물 받아가 거기다 얼음을 넣어가지고 물을 완전 한겨울 물처럼 만들어야 돼. 손을 넣으면 손이 시려울 정도로. 자, 거기에다가 화이팅 브라이트, 칼라 브라이트죠. 화이팅 브라이트가 아니고 칼라 브라이트 넣고 물속에서 오염물질 있으면 씻으세요. 됐죠? 근데, 자,
세탁 다 했어요. 근데 후가공이 중요해요, 이거는. 실크인데 후가공이 중요해요. 광실리콘 쓰는 순간 사고입니다,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 빳빳하잖아, 그게. 빳빳한데 광실리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버들버들해져요. 다시 빳빳하게 못 돌려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광실리콘 쓰지 마시고, 여기에 후가공제, 뭐죠? 풀. 실크 나노풀. 자, 이게 왜 실크 나노풀이라고 이름이 그냥 풀하면 되는데 실크 나노풀 되잖아. 이 풀 원료가 실크입니다. 실크를 분말을 만들어가 거기다가 실리콘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실크 나노풀을 조금이면 얼마큼 조금일까? 도대체 조금. 우리끼리 말하면 제일 한국의 그거예요, 이게. 자, 이걸 양을 얘기하면은 물 2리터 기준합시다. 2리터. 한 바가지 정도 하면 2리터 되잖아.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실크니까 한 바가지만 있는데 거기에 병뚜껑이죠, 병뚜껑. 콜라 병뚜껑. 그 뚜껑 양만큼. 그만큼. 그 정도 양 적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너무 뻣뻣해지니까. 물 2리터에 병뚜껑 하나만. 오케이? 그러니까 풀을 넣으라는 거야. 실크에도, 자, 왜냐면, 실크를 우리가 한복지를 만들 때, 풀 먹입니다. 풀 다 먹입니다. 아시죠? 자르니까 풀 칙칙칙칙 하는 거. 그 풀을 먹여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풀이 도망가본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풀은 빠져나오거든. 그럼 우리 다시 풀 먹이면 해줘야 돼. 한복지는. 그래 해야지 옷이 착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물 세탁하고 난 다음에 옷이 희발이가 없어. 옷이 힘이 없어져. 디테일한 겁니다. 디테일한 거. 이렇게까지 근데 해주면 돈 얼마 받아야 돼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쉬운 건 아니에요. 색동저고리, 봉견, 한복, 색동저고리 물세탁 했다 하면 최하 10만원. 애기들 몇 개라도 10만원 받아야 돼. 근데 비싸요. 애기들 그 돌복 있죠? 겁나 비싸요. 그 부잣집 애들 이런 것들은 막 몇백만원 해요. 그거. 그리고 돌복은 버리도 안 해요. 그거. 베네조고리 하고 이런 거 알잖아. 베네조고리 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손자인데 물 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옷들이 들어온다고. 뭐 일반적인 옷들은 잘 안 돌아요. 애기들 옷이 세탁소에 들어올 때는 좀 그 대를 이어서 물려주려고 들어오는 옷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오염물질 안 빼주면 나중에 썩어요. 그래. 그래서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근데 이거는 어떤 데 쓰냐면은 한복을 입고 보통 결혼식장 많이 가잖아. 잔치집에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음식물을 많이 쏟아요. 근데 드라이에서는 안 빠지거든. 그때 정 이거는 꼭 물에 안 빨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콜라라도 쏟으면요. 그 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드라이가 안 빠지잖아. 그럼 물에 한번 더 갖다 나오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는 여러분들 추가해가지고 받으시고 반드시 봉견을 물에 빨았다 풀먹이면 해야 된다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 그러고 절대 꺾지 말라는 거. 탈수기나가 뺑 돌리지 마시라고. 넣으면 안 돼요. 뭐하고는 달라요. 자, 이번 시간에 지금 현재 행거는 아쿠아 세탁, 모직과 실크를 얘기했습니다. 모직은 손으로 세탁하는 방식과 기계를 세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실크는 일반 실크와 봉견 실크 두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다 잊어먹었죠? 기억합니까? 자, 기억 못하면은 재방송을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10분간 쉬었다가 복원 가공, 하이라이트, 꽃 하겠습니다.